안녕하세요. 주변수입니다. 주님들과 HA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 HA중공업은 항상 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고점을 돌파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상승 동력이 전고점도 이거는 저점이 돼야 될 주식이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주주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수급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은 얘가 지금 왜 이전처럼 이 상승세를 세게 못 당겨주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니까는. 발목에다 주가에다가 족쇄를 걸어가지고 약간 지금 못 가게 잡고 있는데 요거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원인은 알아야 되니까는 요거 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홍콩계 증권사죠. 여러분들, 홍콩계 증권사인 이 CLSA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좀 끌고 갈 때 비중을 지금 축소를 해야 되냐,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지를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지금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최대 주주인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블록딜을 이전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딜을 누가 다 받아갔어요? 지금 이 코쟁이들이 다 받아갔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이제 10% 할인된 가격에다가 이제 거의 받아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가만히 냅두면 수익인데, 얘네들의 지금 포지션이 중요하다. 얘네들이 그냥 뭐 매수로 우리처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매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요 물량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물량을 이제 들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인데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던지고, 자, 요때도 마찬가지로 블록딜 물량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때도 이제 물량 받아서 어떻게 해서요? 이거 다 지금 던지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던지고 있는 과정이.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블록딜 물량을 주가 하락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죠. 그럼 얘네들이 뭐 공매도가 잔뜩 지금 뭐 기승을 부린다라는 거냐? 요것도 우리가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10월 초부터 좀 볼게요. 10월 초부터 공매도 순 보유 잔고 금액을 보시면은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0월 1일 기준으로는 256억 있다가 이제 10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7억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100기를 지금 들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이 물량이죠. 최근 9월 26일 날에 받은 요 물량만 거의 다 이제 소진만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족쇄는 풀린다. 근데 거의 풀렸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한 50만 주에서 60만 주 사이는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5에서 60만 주 정도는. 그렇다 보니까 뭐 요거는 뭐 하루에 다 던질 수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외국계들의 물량이 5, 60만 주가 이제 투하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주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아, 이제 상승의 시작이구나. 잘 참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홍콩계의 관점이에요. 지금 이제 CLSA 증권사에서는 뭐 저번에 하나오션이죠. 중국의 상무부가 하나오션의 이제 미국 계열사를 제재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갑자기 백기사처럼 나타나서 홍콩기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HA중공업을 얼마까지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셔야 될지 요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최근 시장의 변동성의 그림자가 좀 드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금요일 날 착살 났어요. 아예 착살 났어.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보기가 쉬운 장은 또 아니게 됐어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일단은 파악을 해서 10월 1일부터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이게 이제 뭐 푼돈 아니냐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 푼돈을요, 여러분들 우리 쇳덩구리 똥 굴리듯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찰지게 굴려 간다라는 거예요. 찰지게.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꾸준하게 수익 보는 방향인데요. 요거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홍콩계가 어떠한 답지를 제시해 줬는지 요거 제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 10월 17일 금요일 9일 차에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의 수익금은
에코프로와 휴림로봇을 공략해서 10만 4천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9일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해 2배가 넘는 109만 원, 즉 수익률 119%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 또는 괜찮네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이 더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데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라서 자 이렇게 손실이 날 경우에 최소한의 손실로 잡초를 바로바로 또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9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9일 차에 10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는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21분에 에코프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시장에 거래 대금을 쏠리고 물론 추격 매수를 통해서 곧바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손익비가 좋고 손익비를 더 우선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숨 고르기가 나오는 구간인 눌림목 구간을 먼저 선제적으로 포착해서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9시 21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분봉으로 좀 차트를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 고개를 한번 숙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때 결국 손익비가 좋은 자리, 내가 손실은 짧게 보고 수익은 볼 때 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10% 구간, 대략 한 10% 상승률의 이 눌림목 자리, 손익비 좋은 자리를 공략을 해서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이 나와서 매수가가 10% 정도였을 텐데 자 23%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갱신해서 에코프로에서도 손익비가 좋은 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50만 원의 기적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무려 하루에 4종목이나 또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부터 이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에 한미반도체 11만 1,500원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렸는데 보시면은 10월 10일입니다. 자, 10월 10일이죠. 자, 연휴 끝난 이 10월 10일 날 이 소통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9시 33분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조작된 메시지가 전혀 아니죠. 누르면은 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체 조작 없는 순수 텔레그램 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세는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기관 쪽에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기관 쪽의 트레이딩 방식으로는 엄폐하다. 오히려 좋아서 11만 1,500원에 한 번 더 조정 시 매수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9시 33분에 남겨드렸었는데 자 9시 33분이 언제였냐면은 자 요때였습니다. 한 번 더 눌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11만 1,500원 한 번 더 요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34분에 자 저가가 11만 1,300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매수가를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을 시키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밀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안정적으로 또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G2G 바이오나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종목 선정부터 매수 타점 분석까지 어깨가 무거워지니까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적중률도 동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2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3기 그리고 이제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10월 10일 요렇게 또 남겨드렸죠. 72,000원 12시 39분에 72,000원 호가창의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을 잡아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시장가 매수로 72,000원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때 약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일 매도를 못했고 그 다음날 매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만 제외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대기하실 동안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 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 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월 16일이죠, 여러분들. 10월 16일 홍콩기 증권사에서 이제 코리아 쉽빌딩 조선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코노믹스 오브 워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콩기 증권사에서는 경제성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적인 호재가 또 어떻게 있는지 요거까지 다 그냥 답을 지어줬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핵심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리나라 군함은 미국 대비 22에서 80%나 더 저렴하다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뭐 미국 쪽의 군함은 거의 뭐 가격 거품이 끼워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납기도 2에서 3년이나 지금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고정가 FFP 수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OPM 영업이익률이 최대 18%까지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싹 다 조사를 해봤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구축함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항공모함 아시죠, 여러분들? 항공모함에 전투기들이 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항공모함이 이게 전투기만 수송을 하지 실제 공격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이렇게 센터에서 나아가면은 그 옆에 이제 항공모함을 호위해 주는 게 구축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축함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다 척당 1.1에서 1.5조 원이라고 했고 자 그에 반면에 미국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척당 3조 800억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부터 취역까지 이제 인도까지죠. 배를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나라는 4.5에서 6년이 걸리는데 미국은 일단은 강산이 한번 변하고 납기가 된대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있어가지고 CLSA에서 지금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 가격 차이가 적당히 나면 상관이 없다. 근데 뭐 도토리 키즈기만큼 차이가 나면 상관없지만은 자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냐. 협력에 대한 이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고 물론 지금 뭐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도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세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관세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때리면은 그거는 좀 힘들어요. 미국의 이런 뭐 정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힘들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 방 먹였잖아요. 우리 리튬이랑 휘토를 통제하겠다.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를 더 때려버린다. 그럼 우리나라를 중국처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존재는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 뭐 우리나라 싫어해서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한 겨울에 발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 따뜻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발이 더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관세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정치적인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위함과 연안 전투함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3,920억이고 척당, 미국은 5,068억 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4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미국은 5년이고, 그리고 이제 상륙함, 이게 여기 중에 뭐냐면은 HJ 중공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특기죠. 고속상륙정 이런 것, 물류함, 군수선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단가가 5,110억 정도 하는데 미국은 2.6조래요. 2.6조.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CLSA도 관세 그런 건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미국에서 해야 된다. 그럼 인정할 텐데 미국은 지금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평가다라. 그래서 지금 수익성 구조를 봤을 때 국내에서는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OPM 자체가 한 5% 정도 나오고 해외죠. 해외에서 이제 대량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대량 발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량 발주가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5에서 10%나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이 급한 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급한 거는 MRO도 급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CLSA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뭐다, 여러분들? 군함의 건조가 더 중요하다. 군함의 건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는 HJ중공업 MRO에 집중이 되는데 얘 MRO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조를 목적으로 MRO를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건조를 목적으로. 왜냐면 건조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MRO가 회전율이 빨라서 좋은데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은 MRO는 분식집이에요. MRO는 분식집이고 건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선술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선술집. 그래서 입맛에 착착 감기고 큰 손들만 오는 선술집이다. 그래서 지금 HJ 중공업은 요거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LS에서 제시한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EV 백로그 여러분들. 이건 뭐 제가 뭐 기준해가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제 아집으로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똑같이 하니까 저도 HJ 중공업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CLS에서 EV 백로그 0.7배 적용시켰죠. 자, EV라는 게 기업의 가치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EV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로그는 수주 잔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볼 텐데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다 이거예요.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주당 단가를 내가 평가하겠다라는 어느 하나의 모델이 EV 백로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중도 0.7배 줬고 하나오션도 종전에 0.4배였는데 0.7배 줬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HJ 중공업은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0.7배 줘보자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독고다이로 MRO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경남 중소형 조선사와 이제 클러스터를 이루어 가지고 같이 하는데, 경남 중소형 조선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이 아니라 이제 한번 주문을 받으면은 10척 정도의 소형함 MRO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형함 같은 경우에는 MRO 발주를 받으면은 한 2달 정도가 걸립니다. 2달이면 거의 다 끝나요. 길면 뭐 한 4달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연에 20척, 20척에서 약간 이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HJ 중공업의 영도조선소죠, 여러분들. 영도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이제 뭐 2척 정도, 연간 2척, 그리고 대형은 2척이죠. 대형은 2척이고, 중형은 5척에서 6척, 소형은 20척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 대형은 2척이고, 왜냐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대형이. 그래서 소형이랑 엄청 이 또크를 잡아먹는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형은 20척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HJ중공업은 이러한 지금 경남 중소형 조선사로부터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받아가는 거예요. 발주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200억에서 4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HJ중공업의 직접 매출은 이제 1,600에서 2,000억 정도. 그럼 귀속되는 매출이 대략 요 정도 이제 바운더리로 잡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 영업이익률 13%만 때려주더라도 어떻게 된다? 연간 대략 한 28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적 발표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돼. MRO 수주 받고 여기에서 MRO 수주로 인해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프가 나와요. 서프라이즈. 요게 나오니까 요때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홍콩계 증권사에서 때린 것처럼 0.7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HJ중공업의 조선 분야, 건설 쪽 빼고 조선 쪽에서만 수주 잔고는 3.2조 원인데, MRO 수주 잔고를 이제 연에 2천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5년을 곱해주면은 자 1조 원의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5년을 제가 적용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군사 시설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주 잔고를 3년 기반치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안도 어느 정도 엮여 있다 보니까는 5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2천억 연간 2천억에 5년 때리면은 1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총 수주 잔고를 4.2조 원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자 EV 백로그를 이제 멀티플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자 1.0배를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주당 5만 원입니다. 주당 5만 원.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처럼 0.7배죠. 그러니까 70%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했을 때 4.2조 원의 70%만 시장에서 평가를 받더라도 얼마다? 주당 35,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더 많은 수주를 이제 이뤄낸다. 연에 2천억이, 저는 이거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에 2천억은 넘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긴 올라가냐, 이 방향성을 봤을 때 넉넉한 방향성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HJ중공업의 MRO 수주 잔고가 연에 이제 뭐 다 합치면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그거 하면은 대략 2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적정 주가가 4만 원 중반에서 5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EV 백로그 0.7배를 때렸을 때는. 근데 우리가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요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는 중장기적으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호주에 있어가지고 고속 상륙정 MRO, 현대로템의 K2처럼 실제 그 나라 현지에서 생산부터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생산, 그리고 그 나라에서 MRO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 이러한 부분 얘네들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잠재적 호재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또 변수가 있는 게, 지금 건설 분야를 띄어내가지고 동부건설에다가 갖다 붙여버릴 것이냐, 요것도 지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건설 분야는 이제 원전 해체 분야 쪽 두산엔더빌리티랑 협업을 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뭐 긍정적인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변수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정 이거 말씀 안 드린 것 같다. 여러분들 일정이 제가 이거 그 외국계 보고서를 적다가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일정이 요거예요. 지금 에이펙 경주 행사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리잖아요. 요때 외국 업체들의 참여가 허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어가지고 HJ중공업의 조선소 방문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미 해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방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적인 호재, 경주에서 하는 에이펙 행사, 요것도 보면은 주가가 과연 발목을 붙잡힐까요? 오히려 저는 주가가 그 족쇄를 끊어버릴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때려 부셔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HJ중공업의 주가는 실질적으로 상승은 유효하고 직전 고점은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주분께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